여러분, 요즘 스프링 코드 보면요. 진짜 마법 같아요. 애노테이션 딱 한 줄로 엄청나게 복잡한 메시지 시스템을 다루잖아요. 근데요,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개발자들은 그야말로 끝없는 상용구 코드, 이른바 보일러플레이트의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그 지루한 코드에서 지금의 이 마법 같은 코드로 올 수 있었는지 그 스프링의 놀라운 여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마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코드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간결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 단순함 뒤에는요, 사실 수십 년에 걸친 엄청난 고민과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애노테이션 딱 하나가 이 모든 복잡한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게 된 걸까요? 바로 이 코드입니다. at Kafka Listener Annotation 딱 하나. 네, 이게 전부예요. 뭐 카프카랑 연결하고 스레드 관리하고 메시지 형식 바꾸고 원래라면 있어야 할 그런 복잡한 인프라 코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죠. 개발자는 그냥 주문이 들어오면 배송을 만들어야지 이 비즈니스 로직에만 딱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가 오늘 파헤쳐볼 마법의 정체입니다. 자, 이 마법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대로 알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야말로 감옥 같았던 시절로 말이죠. 스프링이 등장하기 전 EJB라는 기술이 모든 걸 지배하던 아주 단단하게 모든 게 얽혀있던 그런 세상. 개발자들 사이에서 상용고 코드의 감옥이라고 불리던 바로 그 시절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후반만 해도요. 메시징 기술은 정말 춘추전국 시대였어요. IBM은 IBM 거, 티베코는 티베코 거, 뭐 다 제각각이었죠. 그래서 이러지 말고 우리 표준 하나 만들자 해서 1999년에 JMS라는 표준 API가 빡 등장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EJB의 MDB라는 게 이 표준을 구현하면서 사실상의 표준이 되는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 화면 좀 보세요. 이게 당시의 현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우리의 목표는 정말 단순해요. 배송, 주문, 생성. 딱 이 한 가지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하려고 왼쪽에 있는 코드를 보세요. 개발자가 짊어져야 했더니 엄청난 코드의 무게. 이게 바로 EJB 2.x 시절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코드 덩어리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모든 게 아주 단단하게 얽혀 있다는 거였어요. 나는 이 배송, 주문, 생성이라는 핵심 로직만 딱 떼서 테스트해보고 싶은데 EJB라는 거대한 컨테이너 없이는 아예 실행조차 안 됐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이랑 기술 코드가 막 뒤죽박죽 섞여버리고 개발자들은 우아한 설계를 고민할 시간에 그 복잡한 EJB 명세서랑 실험하느라 에너지를 다 썼던 겁니다. 바로 이 코드 감옥에서 개발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스프링이 정말 단순하면서도 혁명적인 아이디어를 들고 나옵니다. 바로 모든 것을 분리하자. 비즈니스 로직은 그 어떤 기술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냥 순수한 자바 객체, 우리가 포조, plain old java object라고 부르는 바로 그걸로 그냥 남겨두자는 거였어요. 네, 바로 이 문장이 스프링 철학의 핵심입니다. 비즈니스 로직은 특정 기술에 이존하면 안 된다. 순수한 포조 안에 있어야 한다. 왜냐고요? 기술은 계속 변하지만 비즈니스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자, 이 간단한 원칙 하나가 어떻게 메시징 세계 전체를 뒤바꿔 놓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보시죠. 스프링이 꿈꿨던 코드가 바로 이거예요. 보세요. EJB, JMS, 그 어떤 기술적인 코드도 안 보이죠? 그냥 order placed라는 순수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는 정말 평범하고 깨끗한 자바 메서드. 이게 답니다. 이러니 당연히 테스트는 쉬워지고 코드는 훨씬 명확해질 수밖에요. 근데 여기서 딱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 비즈니스 코드가 메시징 기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도대체 어떻게 JMS 메시지를 받아서 이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걸까요? 이 둘 사이를 누가 연결해 주는 거죠? 바로 그 연결을 위해서 스프링이 다리를 놔줍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메시지 리스너 컨테이너라는 아주 부지런한 일꾼이 계속 메시지를 가져와요. 그러면 메시지 리스너 어댑터라는 똑똑한 번역가가 그 메시지를 우리 비즈니스 코드가 알아들을 수 있는 깔끔한 객체로 변환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변환된 객체를 우리가 만든 순수한 포조 메서드에 딱 전달해서 호출해 주는 거죠. 이 모든 복잡한 일이 우리 비즈니스 코드는 전혀 모르게 뒤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멋지죠? 자, 그럼 이제부터 스프링의 이 POJ 모델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지를 한번 증명해 볼게요. 메시징 기술이 JMS에서 RabbitMQ 그리고 카프카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동안에도 이 원칙이 어떻게 굳건하게 유지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주자는 바로 JMS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정 기술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만든 자바 세계 표준 API였죠. 과연 스프링은 이 JMS를 어떻게 우리의 순수한 포조와 우아하게 연결했을까요? 정답은 바로 @JMS listener라는 애노테이션입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 복잡한 컨테이너니 어댑터니 하는 것들, 그 모든 설정이 바로 이 애노테이션 한 줄로 그냥 끝나버린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오른쪽에 있죠. 우리의 비즈니스 로직은 여전히 완벽하게 순수한 모습 그대로라는 것. 자, 시간이 흘러서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자바끼리만 통신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언어랑도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RabbitMQ입니다. 자,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건데 과연 스프링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기술이 JMS에서 RabbitQ로 바뀌니까 애노테이션은 @RabbitListener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비즈니스 로직은요? 단 한 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게 스프링이 제공하는 추상화의 힘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 코드는 그대로 두고 기술만 싹 바꿀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지금의 시대죠. 단순한 메시지 전달을 넘어서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스트리밍의 시대를 연 아파치 카프카가 등장합니다. 이건 뭐 기존 메시징이랑은 패러다임 자체가 다른 기술이거든요. 과연 스프링의 포조 모델은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도 통했을까요? 네,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애노테이션은 @카프카 리스너로 바뀌었지만 우리의 핵심 비즈니스 로직은 또 다시 단 한 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스프링이 지난 수십 년간 증명해온 가치입니다. 계속해서 밀려오는 기술 변화의 파도로부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비즈니스 로직을 굳건하게 지켜내는 것 말이죠. 그런데 스프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단순히 개별 메시징 기술을 추상화하는 걸 넘어서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추상화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더 복잡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예를 들면 스프링 인티그레이션 같은 프로젝트는요,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메시지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코딩 없이도 설계할 수 있게 해줘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은 거의 마법의 스위치 같은 걸 제공하는데요. 코드는 딱 한 번만 짜놓고 설정 파일에서 스위치만 딸깍하고 바꾸면 오늘은 카프카에서 돌리고 내일은 RabbitMQ에서 똑같은 코드를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야, 그야말로 피오조 철학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지금까지 긴 여정을 돌아봤는데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할 진짜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왜 스프링이 수십 년 동안 이렇게나 일관된 프로그래밍 모델을 고집해 왔는지,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화면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보세요. 왼쪽의 기술들은 JMS에서 RabbitMQ로 또 카프카로 거친 파도처럼 계속해서 바뀌어왔습니다. 하지만 스프링이라는 아주 견고한 방패 뒤에서 우리의 핵심 비즈니스 로직은 등대처럼 굳건하게 제자리를 지켰죠. 바로 이것이 스프링이 우리 개발자들에게 주는 진짜 가치입니다. 이런 철학은요, 단순히 코드를 예쁘게 짜자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당장 내일 새로운 메시징 기술이 나와도 우리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아주 튼튼한 기반이고요. 개발자들이 기술적인 잡비를 신경 끄고 핵심 비즈니스에만 집중하게 해서 생산성을 확 높여주죠. 심지어 요즘 핫한 가상 스레드 같은 최신 기술이 나왔을 때도요, 내 비즈니스 코드는 하나도 안 건드리고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술의 발전은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머지않아서 카프카를 대체할 또 다른 엄청난 메시징 시스템이 분명히 등장하겠죠. 그때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 새로운 기술의 시대가 왔을 때 여러분의 소중한 비즈니스 로직은 그 변화의 파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